네. 자,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분과 함께 내일장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낙폭 보였다가 다시 좀 원래 자리로 되돌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가운데 이쪽이 좀 궁금합니다. 지수가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움직여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한 쪽, 바로 반도체인데요. 오늘 큰 종목들이 좀 오르다가 장막판에 조금 흔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피 3,000을 목전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행정부가 또 들어섰다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증시가 먼저 반영을 하죠. 항상 이제 어떤 실물 경제보다는 어떤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항상 도리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과연 이제 주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뭐 IT 업계들까지도 이런 어떤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000을 돌파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돌파한 이후에 대한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아쉽게 불과 이제 한 2% 정도 내외에서의 코스피 달성을 이제 오늘 장중에는 돌파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 있고요. 네. 또 7월 하반기에 대한 랠리 기대감까지 좀 남아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바심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눈여겨보면 좋을지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ISC와 SNS텍이네요. 사실상 그쵸. 옛날에 왕년에 좀 큰 종목들 가고 반도체 업황 좋을 때 두 종목 끼를 많이 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제가 좀 되짚어봤어요. 근데 5월 20일자도 제가 똑같이 두 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잘 갔던 기업이다. 또 그만큼 저평가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업이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두 종목이 모두 다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AMD의 신제품에 대해서 지금 HBM3를 납품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엔비디아까지의 공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 이 가스라이팅이 사실 속아서 2년 동안 묶여있던 분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6만전자 얘기를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2023년도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당장의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의회 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7년까지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것이 만약에 무력 점거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TSMC를 비롯해서 이런 물량들을 맞출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점유율을 계속 공고하게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두 기업의 의미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ISC인데, 뭐 ISC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소켓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HBM 제품까지 이제 테스트 밴드를 지금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속기 그리고 이제 장비 라인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지난 4월 30일 날 이제 회사 SK 그룹 내에 있는 이 반도체 라인들에 대한 장비 회사들을 이제 지금 인수를 하게 되면서 나온 현상이고요. 저는 오히려 HBM이라는 시장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단연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자회사인 ISC도 이 저평가를 곧 평가를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향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GDDR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DR 개념에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들을 메모리 반도체를 HBM에 탑재를 시켜서 이 HBM 상태로 수출을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항 수출에 좀 더 유리하다고 봤을 때 이 GDDR7의 시대가 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수출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특히나 이제 AI 칩에 관련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은 바로 GDDR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SNS 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이 소재단 라인에서는 이제 과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성공적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출 물량들을 계속 이제 잘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NS 텍도 여전히 이제 중국향 수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는 점.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를 실리 외교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관세 위협이라든가 또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SS텍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수출 실적들을 덧글었을 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대감이 마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진짜 때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긴가 민가? 아직 저울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자, 시장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뭐 오피셜인지 아닌지 모를 뉴스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불확실하니까 오늘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강한 종목도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동시효과 구간 뭐 1분 반 전이긴 하지만 뭐 스탠스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딱히 필요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난주 그 전주에도 이제 우리가 단기 차익을 활용을 해서 손실 종목들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통상 이제 7월이 들어서게 되면은 하반기 전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실적이 저조했던 종목들에 대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상반기는 좀 어려웠지만 하반기는 다를 것이다라는 레포토리가 늘 나오기 상정하고.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동 위기가 사실 좀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각 행정부 수반들이 자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하락보다는 상승에 조금 더 베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꽤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기운 내시면서 내일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다시 양전합니다. 4.59포인트 올라서면서 2,950선 위로는 올려놨고요. 코스닥은 럭키7이 어제였죠. 777이었는데 오늘은 775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외국인이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도 매도 우위 지금 나타나네요. 금융투자가 좀 많이 담았었는데요. 끝까지 수급 상황을 요즘 장 끝나고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서 챙겨봐야겠습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분위기 반전된 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까지 단 2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장중에 오후장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라는 이슈까지 돌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좀 퍼지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다행히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950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0.2%의 약보합권 속에서 775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과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시장은 현재 단기 과열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적으로는요.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다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1,36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해서는 강한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개인들이 오늘 나홀로 사자세를 펼쳐갔죠.
코스피에서 1시 이후부터 외국인 기관이 빠르게 매도를 집행할 때 개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오늘 유가 증권 시장의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외국인은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 마쳤네요. 888억 원대 매수 우위고요. 개인들 역시나 720원대 사자세 코스닥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같이 매도를 보였던 기관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베팅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머니맵으로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오전장부터 코스피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건 반도체 투톱의 급등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시연하면서 26만 원 선을 돌파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장중에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6만 전자에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양 종목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1.5%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됐던 것은 반도체 투톱에서 수급이 빠지고 소보장단으로 수급이 쏠렸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전공정 관련 종목들도 수급을 강하게 최근부터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켭니다. 일단 태국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급락세를 보인 거 파마리서치인데요. 계속해서 인적 분할 이후로 주가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파마리서치 오늘도 8% 급락세 면치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상정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게 나옵니다. 금융주단 안에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로 조정안 받은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개인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증권주는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선주에서 살아남은 종목은 한화오션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정유시설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또 외국인 러브콜도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됐습니다. 7.8% 급등하며 신고가 랠리 펼쳐가고 있고요. 방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방산 안에서의 한화시스템과 LIG렉스원의 신고가 랠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각 3% 그리고 1% 급등했네요. 자동차 그리고 부품단이 오늘 좀 유일하게 다 빨간불을 켠 섹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무역 협상을 미국과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의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동차 쪽에서 실리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안에서 한국전력과 HD현대일렉트릭의 상승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력설비주 강했고요.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펼쳐갔습니다. 자, 이 안에서 SKC 주가 흐름 확인되네요. 유리기판 오늘 테마가 가장 반도체 안에서는 강했고요. SKC가 15%의 급등세 나타냈죠. SKC 이외에도 PIE라는 유리기판 종목은 오늘 오후에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소비 음식료단 하나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0.7% 급등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중소형주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오후장부터 나타났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크게 움직이는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죠.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증권시장 쪽의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시세가 가장 좋은 쪽은 HD현대 인프라코어로 확인되고 있고요. 건설기계 안에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증권주 안에서의 큰 폭의 시세를 오늘 내보였고요. 8% 안팎의 급등세 확인됩니다. 대한해운은 단기발 이슈였나 봅니다. 오늘은 조금 급락한 채로 3%대, 동양철관도 11%대 급락세 마무리 지었고요. 거래대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쪽에서는 하나오션 7% 그리고 LG CNS 5.7%, 흥하해운 6.5%의 시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거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우리기술로 확인됩니다. 6.5%의 급등세 나타내고요. 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법제화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집니다. 더즌, 알체라 계속해서 거래량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PI
PI도 오늘 큰 폭의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도 역시나 PI 확인되고요. 하마 리서치 오늘 급락세가 거래대금이 같이 동반됐다라는 점 보았을 때 추세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휘롭틱스 오랜만에 자리했고요. 알테오젠 오늘 다시 한번 40만 원 선 하회한 가운데 거래대금도 실렸다라는 부분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는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할지 지금부터 힌트 얻어보시죠. 네. 금융투자 중심으로 개인과 함께 코스피는 이끌었고요. 코스닥 장 막판 외국인 사들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가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섹터, 우리가 즐겨찾기 할 수 있을 법한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공략 섹터 챙겨와 주셨는데요. 바로 교육 관련주고요. AI 교과서입니다. 오,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네, 사실 이제 교육주라고 하면 이제 보통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가 달렸을 때 강세를 네. 많이 보였고요. 또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AI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거는 이제 AI 교과서가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 네. 도입을 급히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발언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 AI 교과서에 대한 입증을 필요하다라는 이미 취지에서 지금 도입을 지금 서두르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실리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시점일수록 오히려 교육주들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도입했던 그 취지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공교육에 대한 수혜들을 받으면서도 또 직접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부족한 것들을 이제 어떤 과외라든가 학원을 통해서 또 재학습하는 이런 효과들을 좀 이끌어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202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도 이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 이 통합형 수능 체제에 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이것이 이제 어떤 해외 수출이라든가 어떤 외환이라든가 환율보다는 영향이 좀 적은 내수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육주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 바로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주로 탑픽 종목입니다. 바로 디지털 대성이네요. 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학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이번 온라인 교과서, 그러니까 AI 교과서와는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좀 적었고요. 오히려 이제 기숙학원 그리고 대성 마이맥을 비롯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강자로서 자리매김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23% 전년 대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의대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 인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명령을 했던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책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호법 강남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개원 이후부터 해서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복지라든가 시설들의 확충,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의료 인원들의 충원들이 계속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성 마이맥 그리고 이제 19 패스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에 대한 성장과 점유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에서의 시장 매출에서의 30%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숙학원과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지요? 네, 어디까지나 이 교육주들은 아직 저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기 발동을 위해서는 일단 8,500원 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500원으로 12개월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9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손절가 8,000. 도달 시에는 과감한 손절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대성까지 챙겨드렸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챙겨가시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